여러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책이 생각나세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책.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와, 진짜 오래됐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교과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악마의 지침서라고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책,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권력의 기술이 대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활동하던 정말 문화와 예술이 활짝 꽃피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함 이면에는 정말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겉은 번쩍번쩍한데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뭔가 오래가는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맨날 싸우고 뒤집어지고 이런 난장판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그의 평생의 화두였던 셈입니다. 자, 군주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 시대, 그러니까 당시 이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꼭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 군주론은 그냥 뭐랄까 잔인하기만 한 책으로 보이거든요. 한마디로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그 장화 모양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혀요. 16세기 이탈리아는요, 그냥 잘게 쪼개진 도시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에 프랑스,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같은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이 제국들의 거대한 전쟁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안에선 도시국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죠. 밖에서는 강대국들이 계속 쳐들어오죠.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대조차도 용병이었어요, 용병. 돈만 더 주면 언제든 우리한테 총부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정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치란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정말 피 튀기는 현장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공무원 같은 거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협상도 하고 정보도 빼내고 그러면서 진짜 이 국제정치라는 게 얼마나 냉혹하고 또 얼마나 비정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우와, 이 사람 인생이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외교관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반역자로 지켜버린 거예요. 새로 권력을 잡은 메디치 가문이 그를 잡아다가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고문을 하고 결국 도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모든 걸 잃은 거죠. 그렇게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시골에 처박히게 된 거예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겠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펜을 듭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진정으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하고요. 군주론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바로 이 처절한 질문에 대한 그 자신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말이 많았던 아이디어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건요, 무슨 고상한 정치 철학서가 아니에요. 뭐랄까, 차라리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짜 실전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던진 첫 번째 폭탄이 바로 이 비르투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덕, 그러니까 버추는요, 그냥 착하고 정직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이걸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도둑나부랭이가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가 말하는 비르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권력을 잡고 그걸 지켜내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그러니까 실력, 용기, 때로는 잔인해질 수 있는 결단력, 이런 것들을 싹 다 합친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개념, 바로 포르투나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운이에요, 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터지잖아요. 내 계획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통제 불가능한 힘, 이게 바로 포르투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비르투와 포르투나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거친 강물이에요. 포르투나, 그러니까 운명은 언제 넘칠지 모르는 사나운 강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에이, 운명인가 보다 하고 휩쓸려 가야 할까요? 아니죠. 비르투가 있는 군주는 이 강물이 덮치기 전에 미리 댐을 쌓고 제방을 만들어서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운명에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운명을 길들이고 정복해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군주는 두 동물의 성격을 다 가져야 한다고요. 첫째는 사자, 적들을 그냥 힘으로 압도하고 겁을 줘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자의 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정에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여우의 교활함입니다. 누가 날 속이려는지, 어디에 함정이 파여 있는지 이걸 귀신같이 알아채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쓸 줄 아는 게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키아벨리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의 대답은요, 정말이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둘 다 가지면 최고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 왜냐?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인간의 마음이라 너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이건 배신을 막는 아주 확실한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좀 무섭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주장들이 나왔으니 세상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떤 충격을 줬는지 한번 보시죠. 재밌는 건 군주론이 마키아벨리가 죽고 5년 뒤에나 출간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정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악마가 쓴 책이다. 폭군이 되라고 가르치는 지침서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요. 당연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금서 목록에 올려버렸죠. 그리고 결국 그의 이름 마키아벨리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정치, 바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 자체가 대명사가 된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읽히고 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위험해 보이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마키아벨리가 일으킨 진짜 혁명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전까지 정치학이라는 건요, 다들 군주는 착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도덕책 같은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 거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이걸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상적인 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현실을 보자고 한 거죠. 착한 군주보다 유능한 군주가 정의보다 안정이 먼저라고 본 거예요. 정치를 도덕의 영역에서 끌어내려서 철저하게 결과로 평가하는 현대정치 현실주의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키아벨리를 그냥 권몰술수의 대가라고만 생각하면 그를 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군주론의 맨 마지막 장에 읽어보면요,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요. 그건 뭐였을까요? 바로 제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분열된 조국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일하고 저 외세놈들을 다 몰아내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뜨거운 애국심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냉혹한 방법들은 결국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결국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권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면 지도자가 되어봐야 하고, 지도자의 속성을 알려면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 되어봐야 한다. 이 말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통치자의 눈과 민중의 눈, 이 두 가지 시선을 모두 가져야만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500년이 지났지만 그의 통찰은 여전히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